이번 시간은 다섯 번째 시간으로 매도 가능증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매도 가능증권의 개념, 회계처리, 세무조정, 그 다음에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순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도 가능증권이라는 것은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만기보유증권,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을 매도 가능증권이라고 합니다.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이 포함이 되고 보고기간 말 1년 내에 처분 예정인 매도 가능 증권은 유동자산으로, 그 외에는 비유동자산으로, 즉 투자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매도 가능 증권을 취득할 때에는 매입가액의 취득 시 거래 원가를, 거래 비용을 취득가액으로 기록을 하고, 채무증권을 취득할 때에는 기일경과분 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를 유가증권으로 기록을 합니다. 후속 측정, 즉 기말평가는 지분유권의 경우에는 공정가치가 있으면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고 공정가치가 없으면 취득원가로 평가를 합니다.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만약 채무증권이 매도 가능증권으로 분류가 됐다. 이런 경우에 유효유자율법에 의한 사채 생각표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하고 다만 매년 말 공정가치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공정가치가 장부가액보다 크다. 그럼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공정가치가 장부가액보다 작다. 그럼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이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과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입니다.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손익거래로 발생한 것이지만 단기 손익에 포함되지 않고 자본 항목에 포함되는 계정 과목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가 있습니다. 재무상태표가 있는데 T 계정식 재무상태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자, 매도가능증권이 1년 내에 처분 예정이다. 그러면 유동자산으로. 그 다음에 1년 이후에 처분 예정이다. 그러면 매도가능증권이 비유동자산, 즉 투자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부채, 자본. 자본에는 자, 자본금, 자본잉여금, 그 다음에 자본조정,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이런 부분들이 다 자본에 포함이 되죠. 자본에. 그 자본을 구성하는 항목이에요. 자, 기타 포괄손익은 우리가 뭐 평가에 의해서 일어나는, 즉 손익거래에서 발생했는데 자본으로 분류를 해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해가지고 자본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매도가능증권에서 발생한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은 상계에서 보고하고 다른 종목에서 발생한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은 구분해서 보고를 합니다. 즉 예를 들면 자,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를 했어요. 삼성전자 작년에 평가이익이 발생했고 100만큼, 그 다음에 올해 평가손실이 발생했어요. 90만큼. 그러면 평가이익 상계처리에서 10만큼 평가이익으로 보고를 하고, 자, 회사채 작년에 평가이익이 80이 발생했고 올해 평가손실이 100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평가손실 20만큼 보고를 한다는 거죠. 그럼 서로 상계처리는 하지 말고, 그렇죠? 자,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법인은 2018년도 10월 5일 날 코스닥에 상장된 파마리서치 주식 만주를 4만 원에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4억이 되죠. 4억. 거래 비용은 74,600원. 그러면 취득가액은 어때요? 4억에다가 거래 비용을 플러스한 4억 74,600원이 되죠. 그리고 2018년도 12월 28일 종가가 33,650원입니다. 그러면 한 주당 어때요? 이만큼 손실이 발생했죠? 손실이 발생했어요. 만주를 샀기 때문에 손실이 6,357만 4,600원만큼 발생을 했습니다. 자, 회계 처리를 하면 2018년도 10월 5일 날 매도가능증권
4억 74,600원 차변에, 그 다음에 현금이 4억 74,600원 나갔죠. 재무상태표 보면, 자, 이것을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를 할게요.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를 하고, 그러면 유동자산에 있는 현금이 4억 얼마큼 줄어들었어요. 그쵸? 그리고 비유동자산에 있는 매도가능증권이 4억 74,600만큼 증가했어요. 즉 유동 비율은 감소했죠. 그 다음에 매도가능증 평가 손실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6,357만 4,600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만큼 매도가능증권을 줄여줘요. 6,357만 4,600원만큼 매도가능증권을 줄여주고, 그다음에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6,357만 4,600원을 기록을 해주죠. 이거는 뭐예요?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은 자본에 있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마이너스 6,357만 4,600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매도가능증권은 뭐예요? 4억 7만 4,600원에서 6,357만 4,600원이 어때요? 빠지죠. 빠지기 때문에 3억 3,6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3억 3,650만 원이 매도가능증권이 되는 거예요. 자, 2019년 12월 30일 종가가 36,400원이에요. 즉 한 주당 이만큼 이익이 됐죠. 평가이익. 자, 그러면 만주기 때문에 얼마예요? 2,750만 원만큼 평가이익이 발생했어요. 그만큼 뭐예요? 매도가능증권을 증가를 시켜줘요. 차변에 매도가능증권 2,75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매도가능증권 원래 평가이익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 했죠?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은 뭐예요? 상계해서 보고를 한다고 했어요. 상계해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상계해서 보고를 한다. 그래서 평가이익과 그만큼 평가손실을 먼저 줄여줘요. 평가손실을 먼저 줄여, 평가이익으로 하지 말고 상계 처리해서 평가손실을 줄여주고 나머지 금액을 평가손실로 보고한다는 거죠. 그러면 매도가능증권이 2,750만 원만큼 플러스가 되니까 얼마예요? 3억 6,4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마이너스 6,357만 4,600원이 아니라 뭐예요? 마이너스 3,607만 4,600원이 되는 거예요. 자, 2020년 12월 30일 종가가 57,200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평가 이익이 발생하죠. 얼마큼 발생했어요? 2억 800만 원만큼 평가 이익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만큼 매도 가능증권을 증가를 시켜줘요. 그런 다음에 지금 매도 가능증권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3,600, 74,600원만큼 남았잖아요. 이만큼 남았어요. 이만큼 남은 거를 갖다가 없애줘요. 상계 처리해서 보고하기 때문에 없어주고 나머지를 평가 이익으로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매도 가능증권은 3억 6,400에서 2억 800을 플러스한 5억 7,200만 원만큼 증가를 했죠. 그리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마이너스는 다 없어지고 플러스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 1억 7,100 92만 5,400원만큼 기록을 합니다. 자,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이 발생하니까 자본이 어때요? 증가를 했죠. 자본이 증가했다는 것은 뭐예요? 부채 비율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부채 비율이 많이 감소했죠. 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실질 자본금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본이 증가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2021년도 12월 30일 날 2021년도 12월 30일 날 82,000원이 됐어요. 82,000원. 평가이익이 많이 발생했죠. 자, 얼마큼? 평가이익이 발생 2억 4,800만 원만큼 평가이익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만큼 매도가능증권을 증가시켜주고 그 다음에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2억 4,800만 원. 왜냐하면 상계 처리할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이었기 때문에 모두를 2억 4,800만 원을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매도가능증권이 8억 2천이 되죠. 8억 2천이 되고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 어때요?
1억 7,192만 5,400원에다가 2억 4,800을 플러스 하니까 4억 1,992만 5,400원이 되는 거죠. 둘이 빼면 이 금액이 돼요. 4억 74,600원 만큼.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22년 3월 24일 날 종가 92,000원에 매도를 합니다. 매도를 하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 있는 매도 가능 증권을 없애주는 거죠. 8억 2천만큼 없애주고, 그렇죠? 8억 2천만큼 없애주고, 재무상태표에 있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기타 포괄손익도 없애주고, 4억 1,992만 5,400만큼 없애주고, 자, 그 다음에 한 주당 92,000원에 팔았잖아요. 곱하기 몇 주? 만주. 곱하기 근데 거래 비용이 230만 원만큼 발생했어요. 230만 원. 그래서 현금이 9억 1,770만 원만큼 회사로 들어왔죠. 현금이 들어왔어요. 자, 매도 가능 주권 없어지고 이만큼이 들어왔어요. 현금이 9억 1,770만 원. 그 유동 비율이 좋아졌죠? 그 나머지를 매도 가능 주권 처분이익. 자, 매도 가능 주권 처분이익은 뭐예요? 영업외 수익이에요. 영업외 수익. 영업외 수익. 자,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 이익이 돼요.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되고 영업이익에서 영업 외수익, 영업 외수익 플러스하고 영업 외 비용을 마이너스 하면 이게 뭐예요?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되고 법인세 비용을 빼면 당기 순이익이 되잖아요. 이 당기 순이익은 어디로 가요? 자본의 이익 잉여금으로 갑니다. 이익 잉여금. 그래서 유동자산과 이 자본, 이익 잉여금으로 가서 이게 뭐예요? 자본은 그대로 증가하게 되고 재비율은 감소하고 유동 비율도 좋아지고, 그렇죠? 이익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세무 조정을 한번 해볼게요. 세법은 원가법이라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세법 원가법. 원가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평가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회계 처리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 평가들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것도 이 평가가 나온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말 그대로 이것을 직접 판 거다. 즉 2010 이거를 직접 판 것만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 우리가 기타로 소득 처분하는 건 뭐냐면 어떤 자본 항목을 소득 처분할 때는 기타로 소득 처분해. 자본 항목. 기타 포괄손익도 자본 항목이잖아요. 소득 처분할 때는 기타로 소득 처분하고 유분은 뭐라고 했어요? 세법상 자산부채와 세무상 자산부채의 차이 금액을 조정하는 소득 처분이 유부라고 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자산부채가 자본이잖아요. 자산에서 부채 뺀 게 자본. 그래서 이 기타 소득 처분과 유부는 어떻게 보면 본질은 비슷해요. 본질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세법상은 원가법이다. 원가법인데 그러면 이거를 없애줘야 돼요. 이 회계 처리를. 어떻게 없애주냐? 자, 자본, 이게 자본 항목이죠. 자본 항목을 송금 산입한다는 거예요. 송금 산입한다는 것은 뭐냐면 비용화 시킨다는 거예요. 비용화. 즉 자본을 비용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자본을 비용으로. 근데 뭐예요? 세법 원가법이기 때문에 이게 비용 인정하지 않겠다. 뭐예요?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게 송금 불산입 또는 입금 산입 이거예요. 자, 자본을 세무 조정할 때는 기타로 소득 처분하고, 자, 유부는 아까 뭐예요? 자산부채 차이 금액을 조정하는 소득 처분이라고 했죠. 즉 뭐냐면 세법상에 이 매도 가능증권 6,357만 4,600원이 줄어든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입금 산입을 해라. 아니면 송금 불산입을 해라. 해가지고 매도 가능증권 6,357만 4,600원을 증가시켜 주는 거죠. 그렇죠? 이거 이거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예요? 송금 산입 기타는 자본에서 비용화시키는 거, 자본을 없애는 거예요. 그렇지, 비용화시키는 거, 비용화시키고. 근데 이게 다시 또 역분계를 하는 거, 세무조정을 하는 거죠. 입금 산입으로, 송금 불산입으로. 그러면 뭐예요? 법인세는
똑같죠. 입금산입한 게 6,357만 4,600원이 되고 송금산입한 게 6,357만 4,600원이 돼서 법인세 과세표준은 0으로 똑같아져요. 그렇죠? 즉 법인세에는 전혀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 세무조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관리를 하기 위해서, 유보를 관리하기 위해서 기타도 관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기타 포괄손익과 관련된 세무조정은 그냥 외우시는 게 좋아요. 뭐냐면 자, 자본 항목이 차변에 왔다. 그러면 송금산입 기타. 그 다음에 자본 항목이 대변에 왔다. 이쪽에 대변에 왔죠. 그러면 입금산입 기타 해서 이건 송금산입은 자본을 비용화시키는 거고, 그래서 자본을 없애주는 거고, 입금산입은 자본을 수익화시키는 거예요. 수익화. 그래서 이것을 자본을 없애주는 거예요. 없애주는 거고 수익화시키고, 대신에 이건 수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입금 불산입, 즉 송금산입을 해주는 거예요. 즉 이 매도가능증권을 인정하지 않겠다. 송금산입으로 매도가능증권 2,750만 원을 없애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유보. 자, 복잡하죠. 근데 이거 대변에 왔어요. 그럼 간단하게 생각해요. 대변에 왔기 때문에 뭐예요? 자본이 대변에 왔다. 입금산입 기타. 총금액 2억 800을. 그 다음에 또 이거 인정하지 않겠다.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 이거 자본 없어주고 이거는 인정하지 않겠다. 또 대변에 왔죠? 입금산입 기타 없애주고 송금산입 이거 인정하지 않겠다. 마이너스 유보. 자, 그 다음에 처분할 때에는 처분을 하잖아요. 처분할 때는 뭐냐면 우리가 유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입금산입 유보는 언젠가 송금산입으로 없어져요. 그리고 이 송금산입 유보는 처분할 때 또 반대 계정으로 없어져요. 즉 유보는 뭐냐면 우리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을표에 의해서 관리가 돼요. 관리가 돼서 유보잔액은 이렇게 다 관리가 돼요. 관리가 되다가 2021년 유보잔액이 지금 마이너스 4억 1,992만 5,400원이 됐어요. 즉 마이너스 유보가 4억 1,992만 5,400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냐면 다 없애줘야 돼요. 처분할 때는. 없애줘서 뭐예요? 입금산입 유보 처리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다가 뭐 세무상 회계 처리를 해서 막 이렇게 세무조정하는 것도 좋은데 그냥 이렇게 유보는 없애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유보는 없애주면 기타는 뭐예요? 반대 세무조정을 하면 돼요. 송금산입 기타 동일한 금액을.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갖다가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 뭐냐면 자, 기타 포괄손익과 관련된 회계 처리는 이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기타 포괄손익과 관련된 회계 처리가 세무조정이 필요한 계정 과목이다. 그러면 뭐예요? 자본 항목이 차변에 나왔다. 그러면 송금산입 기타로 자본을 없애주고 또 역세무조정 입금산입 유보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자본 항목이 대변에 나왔다. 그러면 입금산입 기타로 자본을 없애주고 그런 다음에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 처리를 하고 그래서 유보는 처분할 때 모든 유보가 없어진다. 따라서 유보가 0이 되게 처분할 때에는 반대 세무조정을 하고 유보 처리를 해서 없애주고 그 다음에 기타는 또 유보와 반대되는 또 세무조정을 해서 송금산입 기타로 또 없애준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익히시면 됩니다. 이연 법인세를 한번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이연 법인세는 별도로 이연 법인세 회계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별도로 공부하면 힘들어요. 세무 조정만 할 줄 알면 이연 법인세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건데 그래서 지금 기타와 유보가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이연 법인세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예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입금산입 유보는 다음에 송금산입에서 없어져요. 그쵸? 송금산입 유보는 다음에 처분할 때 입금산입으로 또 없어져요. 이것도 마찬가지. 기타도 유보는 아까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금에 있어서 을표에 의해서 관리가 되지만 기타는 관리가 안 되지만 동일하게 송금산입 기타는 다음에 입금산입으로 없어져요. 입금산입 기타는 다음에 처분할 때 송금산입으로 없어져요.
똑같아요. 원리예요. 그건 뭐냐면 그래서 이제 입금산입 유보는 아까 유보는 뭐라고 했어요? 이게 자산부채, 세무상 자산부채와 회계상 자산부채의 차이 금액을 조정하는 소득처분. 기타는 뭐라고 했어요? 자본. 자본 항목을 세무조정을 해요. 이때 나타나는 소득처분이 기타라고 했어요. 자, 입금산입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송금산입으로 돼요. 송금은 저번에 공부를 했죠? 이게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용. 입금은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비용, 송금산입 즉 비용이 늘어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금이 줄어들어요. 그만큼 법인세 비용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은 송금산입 기타는 다음에 입금산입이 돼요. 입금산입은 수익이라고 했죠? 비용이 어때요? 아, 그 법인세가 세금이 늘어나요. 세금이 늘어나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만. 자, 입금산입 유보는 다음에 송금산입이 되니까 세금이 줄어든다. 송금산입 기타는 다음에 입금산입으로 정리가 되니까 세금이 늘어난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법인세율이 22%로 가정을 해요. 법인세 20%에 지방소득세 10% 해가지고 22%로 가정을 하면 2018년도 12월 31일 날 한번 이혼 법인세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법인세 비용 감소. 입금산입 유보는 법인세 비용 감소한다고 했죠. 자, 6,300 유보 처리된 게 6,357만 4,600원에서 22%를 곱해요. 그러면 이만큼 감소가 되는 거예요. 법인세 비용이 1,398만 6,412원이. 자, 법인세 비용 증가된 것은 또 동일한 금액이에요. 송금산이 기타 한 거, 법인세 비용 증가한 것은 6,357만 4,600원 곱하기 22% 1,398만 6,412원이 똑같이 또 증가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인세 비용은 서로 상계 처리가 되기 때문에 어때요? 증감이 없어요. 회계 처리를 해볼게요. 자, 유보는 뭐라고 했어요? 유보는 자산 부채라고 했죠. 자산 부채를 조정해주는 어떤 소득 처분. 자, 그러면 뭐냐면 법인세 비용이 감소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대변, 법인세 비용이 대변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비용은 차변으로 가잖아요. 비용, 수익은 대변으로 가고, 그렇죠? 비용은 차변으로 가는데 수익은 대변으로 가는데 이게 대변으로 온다는 것은 뭐예요? 비용이 줄어든다는 거죠. 법인세 비용 1,398만 6,412원. 이 대변으로 가고 그 나머지 상대 계정은 뭐냐면 자산이 와야 되죠. 자산. 그렇죠. 이연법인세 차. 상대 계정은 이연법인세 차. 이렇게 하면 돼요. 법인세 비용을 먼저 회계 처리를 하고 상대 계정은 자산이나 유보는 자산이나 부채이기 때문에 자산. 차변에 오면 자산. 대변에 오면 부채. 차변에 오기 때문에 이연법인세 차라는 자산. 뭐 이연법인세 자산이라고 해도 돼요. 이연법인세 자산. 자,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 증가한 것은 뭐예요? 차변에 와 이거 법인세 비용 증가한 것은 차변에 법인세 비용 1,398만 6,412원 대변에는 뭐예요? 기타는 자본이라고 이제 자본 매도 가능 지금 평가 손실 자본 그대로 쓰면 돼요. 기타는 자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매도 가능 지금 평가 손실 그러면 뭐예요? 이 회계 처리를 한번 합산해서 한번 회계 처리 해볼게요. 합산해서 자 이때 회계 처리하고 이혼 법인세 회계처리 합산을 하면 이때 회계처리 12월 31일 날 이때 회계처리하고 이 회계처리를 합산을 해야 돼요. 합산을 더하면 이혼 법인세 회계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우선 먼저 법인세 비용을 둘 다 없앨게요. 없애고 이혼 법인세 차 여기다 계상을 하고 그다음 매도 가능 증권 6,357만 4천원 여기다 대변으로 가고 그다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6,357만 4천원에서 1,398만 6천원을 빼면 매도 가능 기업 평가 손실이 4,958만 8,188원. 그래서 이연 법인세 분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쉽죠? 이것만 아시면 돼요. 아주 쉬운 거예요. 이거는 아주 쉬운 거고 이연 법인세 회계는 세무 조정만 할 줄 알고 개념만 좀 익히면 좀 쉬운 개념이에요. 자, 2019년도 걸로 한번 해볼게요. 2019년도. 자, 총금산입
마이너스 유보가 됐어요.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가 됐다는 것은 어때요? 내년 이후에 입금 산입으로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입금 산입으로. 자, 입금 산입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입금은 수익이라고 했죠. 법인세법상 수익. 수익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수익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세금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 입금 산입은 입금 산입 기타는 다음에 송금 산입으로 정리가 된다는 거잖아요. 송금 산입은 뭐예요? 비용이라고 했잖아요. 비용. 이것은 뭐예요? 세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돼요. 자, 세금이 늘어난다. 자, 법인세 비용이 늘어나요. 자, 법인세 비용 늘어나는 것은 뭐냐면 유보 처리된 거 2,750만 원 곱하기 법인세율 하면 605만 원만큼 늘어나고, 자, 이거 법인세 비용이 감소되는 것은 기타 처리한 거 2,750만 원 곱하기 22% 605만 원만큼 법인세 비용이 감소해요. 그럼 둘이 뭐 법인세 비용은 서로 상계 처리되기 때문에 어때요? 변동이 없어요. 자, 한번 볼게요. 법인세 비용 이만큼 뭐에 증가하죠? 그럼 차변에 법인세 비용. 비용이 증가할 때는 차변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유보는 뭐라고 했어요? 자산, 부채. 그럼 대변에 오잖아요. 대변에 오니까 부채를 써야 되겠죠. 이연법인세 대 605만 원. 자, 그다음 법인세 비용 감소했죠. 그러면 대변에 법인세 비용 605만 원. 그다음에 차변에는 기타. 기타가 뭐라고 했어요? 자본 항목이라고 했죠. 자본 항목. 자,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 아니면 매도 가능증권 평가 이익.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자, 그런 다음에 한번 합산 분계를 한번 해볼게요. 합산 분계를. 자, 이 회계 처리와 이 회계 처리를 합해 볼게요. 합쳐 보면, 자, 법인세 비용을 없애주고, 그렇죠? 남는 게 뭐예요? 이연 법인세 대 605만 원.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이 2,750만 원. 그렇죠? 2,750만 원.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2,750만 원에서 605만 원을 서로 빼면 2,145만 원. 이게 이제 끝이에요. 이연법인세 회계 처리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고, 단지 이제 좀 약간 색다른 부분들은 있죠. 뭐냐면 유보가 아닌데 내년도에 세금이 줄어드는 게 있어요. 기타 사회 유출인데. 뭐냐, 법정 기부금 같은 경우, 지정 기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한도 초과되는 부분은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가 되는데 10년간 2월씩해서 송금을 산입해요. 이런 부분들은 유보 효과가 있잖아요. 어떻게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 뭐 감가상각비 상당히 한도 초과액 같은 경우는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되지만 미달액은 송금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처분 손실 중에서 800만 원 초과되는 금액도 기타 사회 유출로 하는데 10년간 균등 송금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거의 유보와 관련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법인세 회계는 원래 우리가 그 처음에 한번 공부를 했을 거예요. 자, 한번 보냐면,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우리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를 보고 우리가 이제 법인세 그 회계 처리를 한다고 연말에. 그래서 이혼 법인세는 우리 결산할 때 하는 거죠. 결산할 때 뭐 어떤 분기마다 이혼 법인세 회계를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결산할 때 이것 보고 뭐예요? 법인세 등, 차변의 법인세 등, 그다음에 선납세금 미리 납부한 세금들, 뭐 중간 연납이라든지 원천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선납세금, 그다음에 나머지를 미지급 법인세로 회계 처리를 해요. 회계 처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를 보고,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를 보고 뭐예요? 만약 이 유보잔액이 더 플러스 유보잔액이 더 크다. 그럼 뭐예요? 이게 유보잔액은 플러스 유보잔액은 이혼 법인세 차라고 했죠. 그렇죠? 왜 내년 이후에 마이너스 유보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유보는 뭐예요? 세금이 줄어들죠. 세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뭐예요? 법인세 비용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죠. 법인세 비용이 줄어든다는 거. 법인세 비용이 대변으로 가고 차변에
자산. 유보는 뭐예요? 자산 부채라고 했죠. 유보, 자산 부채. 그래서 차변의 자산으로 가고 마이너스 유보다. 그럼 내년에 플러스가 돼요. 그렇죠? 내년에 플러스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세금이 늘어난다. 그러면 차변의 법인세 비용, 그 다음에 대변으로 가기 때문에 법인세 부채로 가는 거죠. 부채.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보면 우리가 이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는 우리가 처음 세 번째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는 뭐예요? 소득 세무 조정을 한 것을 전부 다 합쳐놓은 거죠. 합계를 해놓은 거예요. 합쳐놓은 건데 그 중에서 우리가 기타로 처리된 것들만 봐서 자 입금 산입, 재평가 잉여금 기타다. 이 재평가 잉여금은 언제 없어져요? 토지를 처분할 때. 보통 송금 산입, 토지를 처분하면 기타가 되죠. 재평가 잉여금. 자 원래 첫 번째 토지를 재평가할 때는 입금산입, 재평가 잉여금 기타, 그 다음에 송금산입, 토지 마이너스 유보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는데 자 입금산입은 다음에 송금산입이 된다. 다음에 송금산입은 뭐예요? 그만큼 세금이 줄어든다. 세금이 줄어들면 뭐예요? 법인세 비용이 대변으로 간다. 법인세 비용이 대변으로 가면 차변은 뭐예요? 기타로 처분하기 때문에 기타는 뭐예요? 자본 항목이다. 그럼 그대로 재평가 잉여금 자본 항목.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입금 산입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 나와요. 기타. 근데 자기주식 처분 이익은 뭐냐면 자본 잉여금 계정이 자본 잉여금 계정이고 자본 잉여금 계정인데 자본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 잉여금 계정이고 이것은 유보 처리가 안 돼요. 그냥 말 그대로 입금 산입 자기주식 처분 이익 기타만 처리해 세무 조정을. 이런 경우는 뭐냐 언제 그러면 이 자기주식 처분 이익 기타가 상계가 되냐?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나오면 자기주식 처분 이익과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를 보고하게끔 돼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입금 산입은 나중에 송금 산입으로 가능하다. 이것은 세금이 줄어든다. 세금이 줄어들면 법인세 비용이 대변으로 온다. 차변에는 기타, 즉 자본 항목 그대로 오면 돼요. 자기주식 처분 이익. 그래서 이연 법인세 회계는 간단해요. 처음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를 보고 법인세 비용 회계 처리를 하고 법인세 등 회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법인세 등으로 하면 안 되고 법인세 비용으로 해야 돼요. 비용. 법인세 등은 이연 법인세 회계를 하지 않았을 때 법인세 등이라는 계정감을 사용하고 이연 법인세일 때는 법인세 비용으로 해서 나중에 이거 갖고 상계 처리하는 거죠. 이렇게 상계 처리. 서로 상계 처리를 하고 이것도 상계 처리를 하고 한꺼번에 이제 법인세, 선납세금, 법인세 비용 합산을 하는 거죠. 분계를 법인세 비용 대변에는 선납세금, 미지급 법인세, 그 다음에 이연 법인세 차, 대변에 이연 법인세 대, 그 다음에 여기서 재평가 잉여금, 자기주식 처분이익 이런 식으로 이제 회계 처리를 하는 거죠. 자, 오늘은 매도가능증권, 그 다음에 이연 법인세 회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상입니다.